안녕하세요. ABTV 김주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복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복코술을 하러 오실 때 넓은 코, 복코, 넓은 콧볼에 대해서 용어에 혼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넓은 콧대라고 하면 코끝이 아니라 코의 뼈 부위, 그래서 미간에서 코끝에 이르기까지 라인이 넓은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코라고 하면 코끝이 넓게 퍼져서 둔하거나 답답한 인상을 주는 코를 말할 수 있고요. 넓은 콧볼이라고 하면 코의 바닥 부위가 넓어서 콧 날개 부분이 넓게 보이는 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콧대 같은 경우는 절골 수술이나 보형물, 뼈에 대한 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은 복코, 그 다음에 넓은 콧볼, 즉 코끝 부위가 넓어서 사진 찍으면 코끝만 보여요. 코끝이 좀 둔해 보여요. 수술하고 나서도 코가 개선된 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복코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코끝이 넓게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끝 피부가 두껍거나 피하에 지방량이 좀 있거나 조직들이 많아서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동양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부가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코끝 연골이 미약하게 발달이 덜 된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는 얇은데 코끝 연골이 넓게 퍼져 있거나 과도하게 발달해서 코끝이 넓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양인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되며 일부 동양인에서도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코끝 피부도 두껍고 코끝 연골도 넓게 퍼져 있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복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콧볼은 복코와 같이 과도한 피부 조직이나 날개 연골과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코끝은 얇은데 코끝 바닥이 넓거나 코끝 피부들이 넓게 퍼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원인을 교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피부량이 많거나 피부가 너무 두꺼운 경우, 지방층이 있는 경우는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연골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는 연골을 모아주어서 코끝 연골 간의 간격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전체 피부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풍선과 같이 안에 공기를 뺀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튜브처럼 바람을 빼도 피부량은 그대로 퍼져 있는 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골을 모아주고 피부 밑에 있는 조직들을 제거한 후에 코끝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복코 수술, 그다음에 콧볼 축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넓게 퍼진 삼각형을 쭉 올려줘서 좁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낮은 복코를 갖고 있거나 코끝의 높이가 낮은데 복코와 넓은 콧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원하는 코끝의 높이로 높여줄수록 드라마틱하게 복코나 넓은 콧볼이 해결이 되지만 이미 코끝의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이 모든 수술을 하여도 좋아지는 양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얼굴 전체의 조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조직을 제거하고 연골을 모아주고 콧볼 축소를 진행하면서 코끝의 높이를 약간 올려줘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되게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기 때문에 복코 수술 없이 콧볼만으로 많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콧볼 축소만으로 변화량이 좀 큰 분들은 한정적입니다. 대부분은 코끝을 많이 높이는 경우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코 수술 진행한 후에도 콧볼이 변화량이 좀 적을 것 같다, 이런 예상되는 분들만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충분한 경우에는 복코 수술을 끝낸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콧볼 축소 수술만 따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코 수술 후에도 변화량이 없다고 이제 재수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CT 촬영을 통해서 조직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는지, 혹은 이미 코끝의 높이가 충분히 높아서 더 높일 경우에 오히려 코끝만 보이는, 너무 높아서 과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복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흉살 주사를 통한 수술을 한다거나 전체적인 수술이 아닌 피부량만, 극소량만 제거하는 수술, 오히려 수술은 잘 됐는데 그 코끝에 올리는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이 너무 넓게 있어서 복코를 오히려 야기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연골을 좀 다듬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복코를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전체적인 재수술을 통해서는 비용이나 노력 대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콧볼 축소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넓은 콧볼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는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습니다.
그 절개법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피부량이 과도하기 때문에 과도한 피부를 잘라내어서 묶어주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 뭐 코 안쪽까지 절개하는 방법도 있고 바깥쪽까지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흉터는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와 볼의 피부가 연결되는 부위의 약간 위쪽에 절개를 하게 되면 그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흉터가 묻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돌출되거나 흉터가 과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약하게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와 볼의 그 라인이 미약한 분들은 흉터가 노출되기가 쉬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작은 구멍을 내서 양쪽의 그 콧날개를 실로 묶어주는 약간 그 쌍꺼풀의 매몰법과 같이 실로 묶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약간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하지 않고요. 흉터가 많이 노출되는 것이 좀 위험한 분들만 해서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혹은 아까 절개법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복코와 콧볼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